안녕하세요. 수의사 특공대 수의사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랑 고양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갈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 1단계는 마이크로칩 이식이에요. 이제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마이크로칩 이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규격 ISO 15짜리 마이크로칩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호머게이나 에이비드 이런 거가 제일 유명한 브랜드고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하셨거나 다른 브랜드여가지고 이제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새로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리더기를 직접 가지고 공항에 입국을 하셔야 돼요. 이게 리더기마다 안 익힐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칩이 인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칩을 다시 하든지 뭐 이렇게 계류가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호자분께서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91년 이하여도 마이크로칩 이식하셔야 합니다. 2단계는 이제 똑같이 광견병 접종인데요. 90일 12주 이상일 때 광견병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단계에서 할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약 2, 3주 전에 하면은 검사 결과가 항체가가 잘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거는 추후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EU 국가에 가려면 이 접종 후에 최소 30일 이후에 체열을 하셔야 해요. 이전에 체열한 거는 EU 국가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괌, 하와이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예, EU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광견병 접종 증명서는 꼭 영문으로 받아 놓으세요. 3단계는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입니다. 이제 광견병 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얼마나 잘 생겼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검사 결과가 0.5 IU per ml 이상이면 패스. 근데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입국하셔야 돼요. 저 검사 통과했는데요. 이러고 오시면 안 돼요. 꼭 원본으로 갖고 오셔야 되고요. 카피도 안 됩니다. 검사 결과는 2년간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5일에 입국을 하시면 2018년 7월 15일 이후에 검사한 것만 유효하고요. 만약에 0.5 이하인 상태에서 입국을 했다. 그러면 계류장에서 반송이 되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에 계류장이 있거든요. 재접종 후 이 검사 결과가 0.5 다시 넘을 때까지 계류장에서 계류돼요. 그게 뭐 몇 주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앙항체가 검사는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하거나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 리스트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예외 규정이 있죠.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 지역 개 고양이는 광견병 중앙항체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90일 이전에 할 수도 없고요. 비발생 지역은 비발생이니까 뭐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광견병 항체 검사가 필요 없는 나라, 지역은 어디냐? 광견병 비발생 지역 없으니까요. 요 리스트들이 좀 있죠? 괌이나 괌이 두 번 나왔네요. 이제 저희는 지금 미국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괌, 하와이는 광견병이 없는 섬 나라이기 때문에 검사는 필요 없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오직 직항만 가능하다. 만약에 하와이에서 뭐 캘리포니아 들렸다가 아니면 저 비행기에서만 있었고요. 뭐 그냥 스탑 오버 한 거고요. 레이오버 한 거고요. 다 안 돼요. 무조건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괌에서 인천공항, 직항으로 왔을 때만 검사 결과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견병 항체 검사 기관은 어디냐면요. 여기 캔자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예요. 여기서 이제 엔텍이나 아바시스 같은 사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이 캔자스로 많이 보내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 보내는 것보다 이런 사설 기관을 대행해서 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혈액을 이제 체열한 혈액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받는데도 조금 이제 우편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랩이라고 저희는 그냥 푸드랩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면 패들이라고 부르고 FADL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건 모르셔도 되는 게 군 병원만 이용 가능한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군 부대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군인이거나 아니면 관련 관계자이면은 이 실험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렴하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실험실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제공인 인증기관 리스트가 여기 있어요. 제 블로그에 가셔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검역원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가셔도 이제 광견병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인증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했던 항체 검사 결과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단 2년 이내에 검사한 거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4단계는 검역증 발급받기. AFIS 7001.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검역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외국에서 반려동물 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 기관이 증명한 검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AFIS 7001이라는 폼이에요. 그래서 이 검역 증명서에는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마이크로칩 번호, 칩 번호, 항체가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출생년, 그 나이, 그러니까 생일이죠. 생일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AFIS 7001 폼은 어디서 발급을 받냐? 제가 이렇게 써놨죠. 꼭 두 곳 모두 가셔야 합니다. 그 두 곳이 어디냐면 동물병원, 그 다음에 USDA 오피스. 동물병원에 가서는 오른쪽 아래에 서명을 받고 USDA 오피스에 가서는 왼쪽 아래에 서명을 받는다. 오른쪽 아래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서 실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서명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다음 왼쪽 아래는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USDA 오피스에는 왼쪽 아래 서명을 받는데 반려동물 없이 서류만 잘 챙겨서 가서 인도스먼트 도장 받는다 그러나요? 인증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걸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FIS 폼이에요. 제가 이제 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윗부분에는 수출자, 그러니까 보호자분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뭐 보낸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경우엔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긴 개, 고양이인지 고르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개랑 고양이가 둘 다 있으시면은 이걸 이렇게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물 이름, 칩번호, 품종, 나이, 성별,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접종일, 간병병, 그 주사제, 제조사 넣으시고 기타 접종 내용 넣으시면 되고 요게 중요하죠. 광견병 항체 검사 날짜랑 검사 결과를 이 부분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동물병원에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동물병원에 가셔서 근데 그냥 동물병원이 아니고 이 넘버가 있는 수의사한테 가야 돼요. USDA 어크리디테이션 넘버가 있는 이 넘버는 뭐냐? 그 USDA 미국 농무부에서 그래 너는 이 USDA 폼을 발행할 수 있는 수의사야고 허락을 하고 이제 그 고유 넘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넘버가 있는 수의사한테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 폼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겠죠. 이거 이슈할 수 있는 수의사 있냐고. 수의사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여기 넣고 수의사 서명 여기 반드시 블루펜으로 파란색 펜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 또 안 해오셔갖고 계류 반송 많이 돼요. 이걸 가지고 USDA 오피스에 가셔서 왼쪽 아래에 이제 인돌스먼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USDA 밴네임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 부분 여기 사인 앤 스탬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인도 하고 스탬프 도장도 찍어야 돼요. 둘 다. 우리나라 이제 이거 없어도 통과해 주시는 분들인데 어떤 좀 까다로운 검역관 분들은 왜 스탬프 안 찍었냐 뭐 정부기관에서 이제 발행한 도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인이랑 스탬프 둘 다 받아오세요. 뭐 돈 더 드는 거 아니니까 꼭 받아서 안전빵으로 오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다 해서 오시면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간단하세요. 이제 마이크로칩 이식하고 광견병 항체 검사까지 다 되어 있으면 당일 바로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근데 마이크로칩 없으면 마이크로칩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화 항체가 검사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감염병 예방 접종하고 항체가 검사가 나올 때까지 계류장에서 계류되거나 이거 거부하시면 바로 반송됩니다. 그리고 중화항체가가 0.5 미만인 경우는 중화항체가 0.5 이상 확인될 때까지 계류되거나 거부하시면 반송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90일 이상 이내인 그러니까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인 경우에는 이제 그 광견병 항체 검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칩만 있으면 당일 개방된다. 당일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 서류만 잘 해오시면 그 그러니까 입국장이죠. 입국장에서 그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오는 법에서 다 알아봤고요. 예, 제가 1편, 2편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랑 한국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본,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이제 동물들과 함께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시작하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